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영양학 수업 들어갈 차례고요. 먼저 영양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차례 한번 펴보실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과목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과목이 있는지 공부하실 때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영양학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총 220문제잖아요. 220문제 중에서 1교시에 나오는 문제로 해서 이 영양학이라는 과목 속에 지금 여기 우리 차례에 써져 있는 것처럼 기초영양학, 그 다음에 고급영양학,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이제 생화까지 해서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문항수가 60문항이 나옵니다. 6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건데 기초 고급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데서 대략 35문제 정도, 그 다음 생애주기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데서 1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생화학 부분에서 약 10문제 정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영양학이라고 해서 6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60%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으셔야지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과목별로 또 과락 있는 거 아시잖아요. 1교시에 2과목, 2교시에 2과목 크게 봤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영양학 자체 내에서도 최소한 40% 이상은 또 맞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60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당되는 내용을 8주에 걸쳐서 24시간 정도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 앞에 해당이 되는 기초 고급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시간을 대략 5시간 정도 사용을 할 거고, 5번, 5회 정도로 사용할 거고, 생애주기 영양학을 3회 정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 배분은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 차례 펴주셨으니까 잠깐 봐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걸 도대체 영양학에서는 배울까라고 보시게 되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들이 식품화학에서도 또 언급이 됐었어요. 식품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7장의 수분 보시면은 수분부터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열량원으로 이용되는 3대 영양소다 이렇게 되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대사작용들, 뭐 효소 이란 여러 가지 대사작용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비타민, 무기질 부분이에요. 그리고 6대 영양소까지 포함시키면 수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부분에서 대략 6, 7문제 정도씩.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에서 6문제 정도씩. 에너지 대사 부분에서 대략 2문제 정도. 수분에서 대략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뭐 6, 7문제 이렇게 조금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략 35문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밑에 생애주기 영양을 보시게 되면은 영양 섭취 기준이 나와 있게 되는데, 영양 섭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작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해당이 되는 2021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영양학 공부하실 때는 여기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 이거 책 없는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올해 교재로 나눠드린 거에 다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봐보시면은 우리 교재 9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제가 교재에 이제 다 반영된 부분들, 변경된 내용들 다 새롭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론 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 있잖아요. 새롭게 들어가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다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로 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못 들어봤던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새롭게 들어간 단어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것이 2020년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옆 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97페이지에서부터 쭉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97, 98,
99 보시면은 쭉 있어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쭉 있고요.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 바뀐 내용들 부분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 시간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다가 다 실어놨으니까 뭐 새로운 책을 산다든지 이러실 필요는 굳이 없고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영양소 섭취 기준이고요. 다시 차례로 올게요, 여러분들. 영양소 섭취 기준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생애 주기 영양학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임신 수유기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임신부, 수유부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그래서 대략 여기에서 3문제 정도. 그 다음 영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유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략 4-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노인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1-2문제씩 또 나와요. 그리고 운동 영양 이렇게 해서도 여기에서도 1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쭉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양학이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식품 영양학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는 시험이 영양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이라는 과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목들 이제 기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까지 잘 이제 풀 수 있도록 같이 이제 8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우리 학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만점, 위생만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 오셔서 뭐 서로 이제 여러분들 의견에 관련된 내용들도 또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답변도 해주시고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또 공부를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학 진도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양학 부분을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차례 부분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 진행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론 공부에 해당이 되는 걸 끝낼 거예요. 이론을 끝내고 나면은 이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가.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보게 되면서 이론과 기출을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도 보시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같이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문제를 풀어오세요 라고 했었을 때는 제발 문제를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막연하게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1번에 답 5번이래, 2번에 답 4번이래 답만 체크해 놓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강으로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을 고려하셔서 인강으로 듣고 계신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 중에서는 인강 수업 기간도 좀 많이 늘려지고 오고 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한 3번을 들어야지 4번을 들어야지 다지면 좋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지금 앉아 차라리 가서 수업을 듣자 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강생들 분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막 문자 보내시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나요. 답 알려달라. 왜 답을 안 주느냐. 내가 돈 내놨는데 저도 답 따로 정리해 놓은 거 없어요. 답은 뒤에 해당이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답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풀면서 답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답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 연연해 하시지 말고 이 답이 왜 나왔나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해 주시면서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가 우리가 1페이지에서 기초 영양학,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는 것이 고급 영양학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탄수화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여기 지금 몇 분 학생분들 자세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그 노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분의 노트가 하나 있으면은 책에다가도 정리를 하시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올해 다 합격하실 거잖아. 그죠?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 합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수석 합격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합격하면은 제 사진은 길이길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버릴 건데 이 책에다가 과감하게 빡빡빡 쓰시던지 아니면 나는 좀 책을 깨끗하게 쓰고 싶다 이러시면은 여분의 연습지 한 장을 갖다 놓고 이렇게 따라서 같이 쓰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쓰면서 읽으면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봐보세요. 제 1장이 탄수화물이구나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큰 제목들을 봐보세요. 큰 제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탄수화물.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영양학에서는 기초 영양학이 있고 고급 영양학이 있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초 영양학을 공부를 하는데 맨 첫 번째 시간에 탄수화물을 한대.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한대. 그 다음 지방을 한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열량,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대. 그 다음에 비타민 공부를 하고 무기질 공부를 하고 수분 공부를 한대 라고 해서 제가 순서 개념 알아놓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시면 1페이지만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전체 가지 구조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영양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탄수화물 파트를 배웠어 라고 했었을 때 탄수화물 부분에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에 있어서 구조, 탄수화물의 구조와 탄수화물의 분류를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세 번째,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네 번째, 탄수화물의 흡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혈당 조절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것들이 작용을 하는지 혈당 조절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관련된 많이 먹거나 적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소, 탄수화물 파트 중에서도 식이섬유소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해 보자라고 해서 각 챕터별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이 되는 걸 막연하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구조와 분류,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기능,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그 다음에 혈당 조절, 그 다음에 질병, 식이섬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구조 부분은 다시 이렇게 나누었어. 기능에는 몇 가지 분류가 있었어. 근데 이제 공부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작게 되는 것만 막 외워요. 2페이지, 3페이지만 막 외우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을 때 여기 정작 여기 앞에서 얘가 탄수화물의 기능이라는 것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고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시면서 그걸 구조화를 잘 시키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번호를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번호. 여기 챕터에는 어떤 번호가 있나 1번 다음에 그 다음 번호는 뭐가 있고 그 다음 번호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안 써봐도 이렇게 쭉 보거든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도 교재에서 1페이지에 탄수화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페이지에 탄수화물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6가지가 나와 있네요. 6번까지 해서 기타 탄수화물의 기능 나와 있고요. 3번에 탄수화물의 소화라고 해서 3페이지에 나와 있죠. 넘겨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흡수라고 나와 있죠. 5페이지에 혈당 조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혈당 조절 나와 있고요. 바로 밑에 5페이지 보시면은 탄수화물과 건강,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식이섬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8번으로 해서 섭취 기준과 급원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항상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그날 가서 종이 한 장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현재 right now 현재 이 시점이 5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자세 좋아요. 근데 이제 5, 6, 7, 8, 9, 10, 11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뭐 오늘부터 막 죽으라고 달달달달 외우지도 못할 거고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사람이 이제 긴급하진 않으니까. 근데 적어도 5, 6월 달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실 때는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파악은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전체 100%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80% 정도의 가닥은 잡아 놓으셔야 돼요. 내 글씨는 맞아. 내 글씨는 맞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줄을 왜 쳐놨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막 불안해져.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강의 들은 다음에 학생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은 안 나는데 외워야 될 건 진짜 많았어. 공부할 건 진짜 많았어. 이제 마음의 부담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부담이 커진 상태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지나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은 5월, 6월달에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흐름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흐름 파악. 뭐가 중요한지, 내가 이걸 왜 체크해놨는지. 나중에 이제 그것만 마지막 달에 2달 정도 남겨놓고 나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지금 시작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번 봐볼게요. 이제 탄수화물에 제가 여기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탄수화물 옆에다가 구조, 분류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에 해당이 되는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래서 카보라는 뜻은 탄소라는 뜻이고요.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다시 이따 제가 구조에서 설명할 건데, 탄수화물의 구조가, 기본 구조가 알데하이드끼를 갖고 있던지 이런 구조, 탄소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구조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연결이 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탄소를 우리가 카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본, 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탄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기탄소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화학, 무기화학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유기라고 말하는 것은 탄소를 포함하는 것, 이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보 더하기 하이드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뜻은 바로 OH끼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얘네가 중간중간에 OH, OH 이런 구조들을 쭉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OH에 해당이 되는 구조를 우리가 이름을 부릴 때는 얘를 OH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콜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이드록시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많이 묻진 않아요. 다 한글로 물어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OH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콜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하이드록시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HO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거를 알데히드기라고 해요. 알데히드기라고 하고요. 여기 CO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케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CHO를 갖고 있는 것은 알데히드기라고 하는 거고, CO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케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구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이드록실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볼게요. 자,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은 우리가 광합성, 그죠? 햇빛, 그 식물을 통해서 감자, 고구마, 벼, 전부 다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다. 탄소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식물체는 뿌리, 줄기, 열매, 잎 등의,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전분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섬유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전분, 섬유소. 전분의 대표적인 것이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다 전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섬유소, 그러면 우리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분, 섬유소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동물체에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혈당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물은 가지고 있는 형태가 혈당 더하기 글리코겐, 들어봤어. 글리코겐. 그죠? 우리가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도 저장을 하고 근육에도 저장을 해요. 간, 근육의 저장.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식물은 전분과 섬유소의 형태로, 인간, 동물의 경우에는 혈당, 글리코겐 형태로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우리가 밥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밥심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바로 에너지 공급원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 공급원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3대 곡물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쌀, 그죠? 밀, 또 옥수수, 그죠? 쌀, 밀, 옥수수 이렇게 해당되는데, 아시아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쌀문화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쌀 이런 것들이 소화가 용이해요. 소화도 쉽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자,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당이다라고 말하는 포도당 구조를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이 구조는 우리가
프락토즈다라고 말하는 과당 구조를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탄소도 들어있고 수소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잖아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포도당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탄수화물 고리를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6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육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개수가 6개다라고 해서 육탄당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12개, 6개.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6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도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번에 미리 이제 배울 걸 말씀드리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탄소, 수소, 산소 말고 하나를 더 갖고 있죠. 탄소, 수소, 산소 말고 단백질은 뭘 더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질소. 그래서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질소를 갖고 있고 기본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1대 2대 1의 비율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6, 12, 6 이게 가장 육탄당의 기본 구조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은 1대 2대 1이네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나타낼 때는 CmH2ON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C6H2O6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 이거를 이제 구조를 밑에 있는 것을 CmH2ON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 한 분자 내에 자, 잘 들어보세요. 8번 문장 보시면은 한 분자 내에 1개 이상의 알코올기와 보세요. 과당의 경우 알코올기가 여기 알데하이드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 이상의 이거를 알코올기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6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케톤 형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중요하게 나올 게 케톤이거든요. 케톤 이렇게 나오면은 탄소가 여러분들 봐봐. 탄소의 가장 기본 구조가 탄소는 손을 4개를 펼칠 수가 있어요. 손을 4가닥을 펼칠 수 있는데 이 4가닥 중에서 이제 그 일부 구조가 2가닥으로 이렇게 CO 2개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케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케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O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되는 건데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데히드기든 케톤기든 두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알도즈 계열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케토즈 계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식품 화학 시간에 이제 수분 끝나고 나서 식품 화학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식품 화학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즐겁게 하거든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밌게 마지못해서 해 이거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고 시작하셨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또 이제 이거 하시고 영양사 당연히 합격하시고 하면서 또 영양사 업무 보고 이럴 때 계속 이거는 우리가 식품영양학에서 식품은 앞으로 계속 쓰일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내가 공부를 물론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우셨으면 좋겠지만은 또 기회가 안 돼서 지금 또 운이 좋아서 우리 학원에 와서 같이 저랑 같이 우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랬을 때 기왕에 하는 거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딱 식품화학에 꽂혀서 영양학에 꽂혀서 뭐 제가 이제 식사요법도 하고 조리원리도 할 건데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열심히 꽂히게 되면 다른 과목들도 다 재밌어요. 그리고 연결이 돼요, 전부 다. 이거 식물학에서도 들었는데? 이거 영양학에서도 들었는데? 이거 식사요법 시간에도 들었었는데? 맞아, 생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었어. 우리가 식품 영양학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각 과목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로 별개로 분리가 되는 것은 단체급식, 식품위생, 영양교육, 이쪽은 따로 분리가 돼요. 이쪽은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과목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배우실 때도 좀 재밌게 열심히 배우시면 다 연결되니까 재밌게 하시고 이 구체적인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식품화학이에요.
식품화학은 이 구조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양학에서는 이 정도가 탄수화물이다라고 이제 지나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양학을 현재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학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